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 주제는 afternoon이라는 오후를 의미하는 단어를 음절 단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알파벳과 훈민정음 표기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 내용입니다.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각각의 음소를 하나씩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이렇게 나가지요. 이 글자는 단위가 그냥 같은 의미를 가진 단위가 여러 개 섞입니다. 음절 단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절이 무슨 말이냐면은 소리마디라는 겁니다. 소리마디의 한자어 표현이 음절입니다. 소리음자에 마디절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fternoon 같은 경우에 보면 모음, 모음을 기억하는 것은 글자만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모음은 소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모음의 기본은 여기 우리의 입이라든가 목이라든가 콧구멍을 통해서 나올 때 마찰 없이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모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영어에서는 5개의 글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반모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모음의 절반쯤은 된다. 이거는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닌 중간이요. 뭐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음이 몇 개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마디가 나눠지는 겁니다. 훈민정음 표기는 기본적으로 이 마디를 하나의 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의 호흡에 정확히 일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글자 표기의 기본이지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훈민정음 표기 방식으로 나타내고 우리의 소리를 가지고서 활용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3개의 마디로 나눠집니다. 자, 영어에서는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5개입니다. A, E, I, O, U. 자, 이걸 딱 기준으로 삼아서 단어를 나눠보면 위에서처럼 3개의 마디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은 after, noon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글자에 소리를 다 담게 됩니다. 자, 차이점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가로쓰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하나씩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훈민정음 표기에서는 받침 표기를 사용을 합니다. 이 받침 표기 원리는 이 강의 말고 다른 강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그 받침 표기의 기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로로 쭉 가다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받침으로 표기를 한다는 거죠. 자, 소리마디, 모음을 기준으로 해서 소리의 마디가 나눠지고 이 모음은 각각의 호흡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호흡은 하나의 글자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afternoon 같은 경우에는 3개의 글자로 나눠집니다. 아이, 거짓말 하지 말아요. afternoon이지. 갑자기 4개, 3개잖아. 4개로. 왜요? 바로 거기에는 일본어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어 표기에서는 받침 표기의 원리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없는 을을 넣어요. 영어의 모음 중에 의 발음을 제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표기에서 존재할 수가 없죠. 영어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란이 생기겠죠. 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본어 방식으로 소리를 낼 때는 아, 에, 이, 오, 우 중에 하나를 넣습니다. 그래서 afternoon 같은 경우에 afternoon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생긴 발음 표기의 원리 그리고 소리를 내는 방법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자. 원래의 표기에 들어가는 표현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리의 단위를 세 개로 나눠 놓고 보면 AF가 이제 하나의 음절을 형성합니다. 하나의 소리 마디예요. 그러면 F가 받침으로 표기가 돼야 됩니다. 자, 이때 문제가 또 생기죠. 영어의 F 발음은 우리말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피읍이나 히읗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그런 표기 원리 중에 하나가 F를 히읗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 발음 중에서 엄청 많습니다. 화이팅, 화일, 호일, 웬스, 휘메일. 저도 무의식적으로 휘메일 나올 뻔했네. 휘메일. 그 다음에 뭐 화이자. 그 다음에 요즘 옷 중에서 후리스. 이런 표현들의 F 발음이 전부 다 히읗으로 변경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F를 히읗으로 표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발음 원리에 의하면 애우터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피읍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fighting 이게 아니라 파이팅, 파일, 포일이라고 하나요? 호일을? 자, 어찌됐건 그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호일이라고 여전히 하는 것 같습니다. 포일 해야 될 거를. 자, 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F로 씁니다. F-O-I-L이에요. 이렇게 F 소리를 일본인들처럼 히읗으로 바꾸고 거기에 모음 하나를 또 넣고 아주 지 맘대로 만들어 갑니다. 원래 소리하고 다르게.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이거예요. 뭐 해결할 거 있으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1995년 이래로 F 소리에는 뭐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읍으로 많이 인식을 하니까 피읍하고 비슷한 소리라는 특성도 감안을 해서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에서 보이는 F, F, 이 부분의 F 발음이죠.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는 표기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개발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후민정음에서 글자를 새로 추가할 때 어떻게 했나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비읍 아래에다 작은 동그라미 치는 표기를 사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F를 우리말에 없으니까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린 표기를 하자라는 개념에서 출발해가지고 저렇게 표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위치는 어느 위치, 첫소리건 끝소리건 거기에 맞게 표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세요. F 소리는 우리말에 존재하는 발음 방식으로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해야 돼요. 윗니로 아랫입술을 물고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는 소리고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입니다. 자, 위에 F, F, afternoon 이렇게 가는 겁니다. afternoon 이렇게. 그래서 세 개의 소리 단위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면 나누는 기준은 모음이다. 모음이 한 번 들어가면 호흡이 한 번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알파벳 방식으로 가로로 쭉 느리지 않고 소리 마디로 글자를 표기한다면 알파벳을 위아래로 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afternoon을 조금만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표기했냐면은 위쪽에다가 L을 썼고 받침으로 피읍을 F. 자, F에 해당하는 소리,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알파벳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F, 위아래로 썼겠죠. F, 하나의 음절 표기로. 그 다음에 털. R은 약하게 발음되기 때문에 거의 흘리듯이 그냥 쭉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리. 첫 번째는 F,
after 만약에 훈민정음 방식으로 알파벳을 그 문자를 가져와서 적용을 했다면은 위에 글자에서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after 이렇게 표기를 했겠죠. 위아래로. 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현재 그 니은에 해당하는 소리가 영어의 n. 그러면 n에다가 oo 우에 해당하겠죠. 그럼 그 글자 그대로 눈 이렇게 표기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아니 그냥 소리대로 그냥 가로로 그냥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나가지. 훈민정음은 뭐 한다고 위아래로 글씨를 왔다 갔다 했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제가 음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소리의 호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에서 박스 모양으로 이렇게 네모를 쳐놨는데 그게 하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afternoon 이렇게 afternoon. 그럼 왜 이런 표기를 했느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표기를 그냥 단순하게 문자 기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을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는 소리는 그 사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존재의 방식이기도 하다는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사유, 탐구 이런 걸 거쳐서 나온 원리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맨 위에 있는 글자가 하늘이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글자는 사람이나 땅, 그리고 받침은 또 사람이나 땅.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늘, 땅, 사람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실체라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알파벳과는 다르게 글자가 위아래로 배열이 되는 것, 이런 방식이 선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셋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존재에 대한 소리의 근본 표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위에 글자를 보시면 afternoon처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가운데 소리, 모음은 대부분 한 번 표기가 되죠. 호흡이니까. 근데 자음은 알파벳 같은 경우에 겹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천재적이죠. 그래서 받침에다가 자음을 겹치는 표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첫 소리에도 겹쳤어요. 근데 첫 소리에도 예를 들면은 오늘날 꽃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쌍기역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전의 글자를 보면 시옷 기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과 150여 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런 글자 표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첫 소리에도 자음이 겹칠 수밖에 없고, 자, 원리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알파벳은 가로로만 그냥 무조건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훈민정음에서는 사람에 대한 관찰, 사람에 대한 애정 이런 걸 담고자 했고 우주의 질서나 세계를 보는 눈, 세상을 살아가는 힘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까지 담고자 했기 때문에 위아래로 글자가 배열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afternoon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위에하고 아래의 글자가 조합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늘을 쳐다보기도 할 거고 어휴 힘들어 하면서 땅을 쳐다보기도 할 거고 의식이 반가워 이렇게 이런 거 사람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거기 글자 표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받침 표기에 여전히 남아있죠. 닭, 흙 이런 글자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받침에 두 개의 자음이 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 어울린다. 이런 개념이죠. 이 개념 자체를 문자로
담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바로 하나의 호흡이라는 거죠. 그러면 afternoon 같은 경우는 세 번의 호흡이 일어나는 것, 소리 마디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음이 겹치는 데는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사례로서 영어의 글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써내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글자는 여기에서 보듯이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를 하나로 합칩니다. 즉 위의 글자 표기는 이 강의에서 맨 그 왼쪽 아래쪽에 있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매번 들어있어요. 여기의 경우에는 STREET, 그래서 STR이라는 세 개의 자음이 겹칠 때의 표기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하나의 호흡, 모음이 이라는 한 번의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호흡이고 하나의 글자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세종대왕은 바로 하나의 위치에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립, 드립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드립, 스트리트 네 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번의 호흡이 아니라 한 번의 호흡이고 그 글자를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자신 있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스트릿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보면 어떤 소리만이 강하게 나냐면은 그 세 개의 글자가 있다고 그러면 강한 소리는 좀 다르게 세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소리는 거의 묻혀버려요. 스트릿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호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afternoon이라는 발음을 보고서 세 개의 음절, 소리의 마디라는 게 무엇이고 이것을 훈민정음 방식으로 표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종대왕이 자신했던 표기 원리는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세종대왕이 인식하지 못했던 소리들이 있습니다. 서양인들의 소리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어였다면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 가지고는 뭐 그냥 차고 넘치죠. 왜냐하면 중국어 같은 경우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소리가 변형이 제한이 됩니다. 제가 쓸데없이 그 중국어 소리를 이렇게 쭉 세본 적이 있습니다. 800개 세다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조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보다 많아지겠지만 성조를 제외한다면 중국어 같은 경우는 소리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말에 없는 글자나 소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외국어가 들어오면서 중국어라면 충분히 과거에 훈민정음 글자로서 가능했겠지만 이제 서양인들의 언어라든가 세계 다른 나라의 언어는 또 다른 문제를 생기게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늘 제가 제시한 F 발음입니다. F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훈민정음 창제 방식을 좀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만든 표기가 피읍 아래의 작은 동그라미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영어의 F를 file, foil, fighting 이런 거에서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서양의 F 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